자, 이러면은 웨스트햄하고는 1대1로 비기는 걸로 경기가 종료가 되게 되네요. 아쉽다? 근데 뭐랄까,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던 그거, 캐릭이 연승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 내려앉은 팀 상대로 어떻게 지공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시험 때? 뭐 매경기 시험 때긴 했지만 진짜 시험 때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시겠지만 누누 같은 경우는 뭐 노팅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웨스트햄 때도 보니까 되게 수비적인 축구를 잘 그래도 만들어 놨네요. 이게 상대 보니까 느끼는 건데 5-4-1, 4-5-1 이런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미드필더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중앙 방향으로 볼이 못 오게 하고 맨유가 측면적으로 볼을 보내는 게 강제되는, 그러면 상대가 이제 측면으로 볼을 보내서 전진을 어떻게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좀 내려앉으면서 치밀한 밀집 수비를 하는 이런 느낌. 그 수비 진영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3미들이 많이 봉쇄가 됐고요. 그럼 이 밀집 수비에 맞서서 캐릭은 어떤 식으로 플랜 A를 준비를 해왔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맨시티전이나 아스날전 이런 거랑 컨셉이 아예 달랐죠. 우리가 내려서는 선수비, 후역습, 속공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역시나 누누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팀을 들고 왔기 때문에 맨유가 지공을 펼치는 그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캐릭의 기본 지공 전술은 옛날 확실히 미들즈브러 때의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역시나 주된 전진 방향이 어땠나요? 왼쪽이었죠. 캐릭이 미들즈브러에서 많이 보여줬던 거, 왼쪽 과부하. 일단 기본적으로 루크쇼가 전진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러면서 후방의 변형 백스리, 리산드로, 맥과이어, 달로 이 셋이 변형 백스리를 만드는 그림. 그러면서 쿠냐, 브루노 페란데스, 아마드 디알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선수를 많이 놓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미들즈브러에서 많이 보여줬던 왼쪽 풀백의 전진을 통한 과부하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캐릭이 왼쪽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집착? 집중? 이런 게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날 원톱으로 나왔던 은배모까지도 왼쪽으로 빼놨다는 겁니다. 은배모가 원톱으로 나왔지만은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죠. 터치라인 밟고 뛰는 플레이. 그러면서 최전방은 아예 비워놓는, 터치라인 밟고 뛰는 은배모, 뭐 이 자리에 마이누, 카세미루, 브루노 페란데스, 쿠냐도 이날 프리롤이긴 했지만은 오른쪽보다는 확실히 왼쪽에 가담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8번 공간, 13번 공간, 11번 공간 이 지역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뭉쳐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후방에 있는 이 리산드로 마르테스, 이 왼쪽 방향의 센터백도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볼을 잡으면은 맥과이어나 달로나 리산드로한테 볼을 주고요. 리산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위치하는, 즉 왼쪽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좀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캐릭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점 하나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왼쪽으로 전진 방향을 잡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오버로드. 근데 뭔가 이 오버로드에 따라오는 그 아이솔레이션 측면에서 아마드가 아이솔레이션을 잡는 그림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아마드 디알로조차도 이제 가운데로 좁히면서 이 중앙 방향에 위치했다는 점이죠. 보통은 이렇게 오버로드를 걸고 과부하를 건 다음에 반대쪽 측면에 넓은 공간을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서 전환을 하고 이쪽 선수가 1대1을 걸거나 크랙 플레이를 하거나 이거를 바라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뭔가 아마드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좁혀놓으니까 이 공간이 진짜 숨막히는, 우리 팀 선수들이 다 여기 모여있고 상대 선수들도 수비하느라 여기 다 모여있고 밀집 수비로, 진짜 전반전의 어느 장면을 딱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좁은 공간에 10명이 아니지 우리 팀 10명, 상대 골키퍼까지 해서 11명, 이들 전원이 카메라에 잡히는 이 꽉 막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아마드를 굳이 안으로 좁혀야 됐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오버로드는 뭐 기본적으로 현대축구에서 가져가는 전술이니까 과부하 거는 거, 그 뭐 미들즈블에서 보여주던 좌측 과부하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마드까지 굳이 좁혀야 됐을까. 그리고 또 오늘 아마드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왼쪽만 너무 주구장창 파다 보니까 이 밀집 수비 있잖아요. 눈의 밀집 수비. 뭐 5-4-1이 됐든 4-5-1이 됐든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결국에 현대축구의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은 크랙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 뭐 우리가 좁게 얘기하면 뭐 드리블러, 넓게 얘기하면 그런 균열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 크랙인데, 왜 과르디올라가 도쿠를 그렇게 쓰는지, 그게 결국 밀집 수비의 파이법이 정말 간단하게 이 크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지역을 보면은 유감이지만 딱히 그런 크랙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없기는 합니다. 뭐 브루노? 물론 패스로 균열을 만드는 선수긴 하지만은 혼자서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쿠냐? 물론 본인이 이제 볼캐리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끊기는 게 너무 많고, 뭐 드리블러라기엔 좀 그렇고, 은변모도 마찬가지고요. 이 좌측에서 뭔가 유의미하게 뚫어낼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왔다라는 게 이날 맨유가 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과바로 이제 왼쪽 공간에 상대 끌어내는 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공간으로 전환해주면 좋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드까지 이쪽 왼쪽 가까이 붙이면서 어쨌든 뭔가 왼쪽에 많이 집착하는 듯한 오른쪽은 아예 버려놓는 듯한 이런 그림. 그나마 여기서 후방에서 달로가 이렇게 뛰어왔을 때 공간이 나는 그림이 있었죠. 아무도 달로를 신경 쓰지 않고 패스를 주면 놓치게 되는 이런 그림. 뭐랄까 참 달로가 이 장면에서 뭔가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해리 맥과이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런 전술적 한계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맥과이어가 지난 경기들에서는 확실히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맨유가 아예 내려서 있었거든요. 라인을. 여기에 이 내려서는 라인에서는 맥과이어는 그냥 기둥이죠. 상대 올라오는 크로스, 뭐 전진 패스 다 끊을 수 있는 선수. 박스 안에 있는 기둥. 근데 이 선수가 뭐 기동력이 좋다거나 상대가 이제 롱볼, 뒷공간 침투를 때려놨을 때 이걸 뭐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지는 않다 보니까 라인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맥과이어를 쓸 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자세히 보면요. 쇼 올라가서 후방에 변형 백스리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뭐 왼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달로 이런 선수들은 부분적으로 올라가되 맥과이어는 그냥 후방 아래에 제일 많이 남는 비교적 라인의 뒤쪽에 위치한 이런 역할을 맡았죠. 그러니까 이게 캐릭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맥과이어를 쓸 거면은 이게 라인을 무작정 올릴 수가 없다. 어느 정도 뒤에 위치해 놔야 된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맥과이어를 빼고 나중에 요로를 넣은 거 아닙니까? 요로가 그나마 좀 맥과이어보단 빠르니까 우리가 지공을 전개할 때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빠른 센터백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거듭 얘기하지만 뭐 맥과이어가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경기에서 뭐 결정적인 수비도 여러 번 해줬죠. 근데 어쨌든 상대의 그런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선 우리도 라인을 되게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거의 뭐 하프라인 넘어서 이렇게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이 센터백이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후방에 좀 남겨놓는, 그러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무게중심을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맥과이어를 바라볼 때 그런 전술적인 한계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슈코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지난 경기들, 뭐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에서는 당연히 역습 때 뛰쳐나갈 수 있는 은배모 원톱의 가치가 있지만은 오늘처럼 아예 상대가 내려섰을 때 피지컬 좋은 원톱의 가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은 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변수라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윙어들의 크랙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지컬 좋은 9번이 박스 안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공중볼을 올려놨을 때 꼭 뭐 헤더나 득점을 직접 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뭐 하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뭐 머리가 됐든 상대랑 비비면서 뭐 공간을 만들든. 맨유가 이제 후반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쨌든 크로스 빈도가 좀 늘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은배모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는 박스 안에서 어렵다 보니까 뭐 세슈코, 지르크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맨유가 그래서 박스 안에서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지공을 컨셉으로 잡는 경기랑 속공, 역습을 컨셉으로 잡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캐릭이 앞으로 좀 다르게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슈코가 넣은 그 득점은 진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첼시가 이 경기 직전에 리즈랑 2대2로 비겼잖아요. 그러면 승점 1점을 가져갔는데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졌다 1대0으로 그러면 승점은 첼시랑 똑같은데 첼시가 이제 골득실에서 우위라서 맨유가 이제 4위를 탈환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위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정말 마지막에 세슈코가 득점을 해주면서 그나마 1대1 승점 1점은 가져왔다. 5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힘들었던 이 런던 원정에서 승점 1점은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다. 이거는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우리가 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좋은 얘기 했으니까 하나 좀 아쉬운 얘기 하자면은 달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달로가 그 수비를 할 때 그 상대 이제 왼쪽 서머빌이랑 1대1이 걸리는 그림이 이날 경기 계속 매치업으로 나왔는데 한 번도 서머빌을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서머빌이 크랙 플레이를 할 때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시도를 할 때 물론 이게 어려운 거는 아는데 그래도 크로스 각도는 안 줬으면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거든요. 뭐 중거리 각도나. 근데 뭔가 중거리 각도도 그렇고 크로스 각도도 그렇고 이거를 너무 내주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 그렇다고 뭔가 공격 때 잘했냐. 위로 올라갔을 때 특히 맨유가 후반전 들어서 공격 총공세를 했을 때 달로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비중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이 크로스가 뭐 정확하게 날아갔냐. 이것도 좀 어쨌든 우리 팀이 변형 백스리를 만드는 이유가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달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상대가 이제 역습으로 올라올 때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 안정성 측면에서 좀 아쉽다. 특히 왼쪽 지역에 비해서 이 오른쪽이
그리고 저는 특히나 캐릭이 오늘 왼쪽 방으로 전진방을 세팅한 이유가 뭐 본인이 미들즈브러 시절부터 그렇게 왼쪽을 선호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날 맨유의 그런 공격 전개 그걸 보면은 리산드로의 발에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리산드로가 전진 패스 넣어주고 심지어 롱 패스 넣어주고 측면으로 빼주고 중앙으로 볼 투입하고 이런 리산드로가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변형 백스리의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로부터 시작하는 왼쪽 빌더 그걸 캐릭이 세팅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반대편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달로가 이 리산드로 같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 어떤 게 원인과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캐릭이 오른쪽에서 전진을 안 했던 거는 특히 전반전 때 그렇게 안 했던 거는 이 오른쪽에서 리산드로처럼 전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형 백스리를 만든 다음에 양쪽을 좀 균등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이 오른쪽 자리에도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가진 선수가 와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오늘 경기 좀 긍정적이었던 거 예전에 맨유는 사실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똑같은 전술, 똑같은 시스템 이런 거를 그냥 유지를 하는 팀이었죠. 근데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이제 후반전에 골을 넣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뭐랄까 좀 극단적인 변화 이런 거를 좀 가져갔다는 거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라인을 올리기에는 맥과이어가 기동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맥과이어를 빼고 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요로를 투입을 했고요. 쿠냐를 빼고 세슈코를 이렇게 투입을 했죠. 그 마지막 교체는 심지어 수비수인 달로를 빼고요. 공격수인 지르크즈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쇼랑 은베모가 왼쪽, 요로랑 리산드로가 거의 뭐 백투, 부분적으로 카세미루가 아래로 내려가서 뭐 라볼피아나가 됐든 백스리의 일원이 됐든 빌드업을 좀 도와주면서 올라오고 전방에는 지르크지, 브루노 페란데스, 아마드 디알로, 베냐민 세슈코까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시스템. 저는 여기에서 그래도 좀 캐릭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은베모가 왼쪽에 있을 때도 있었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아마드랑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타격하는 그림도 나왔고요. 세슈코랑 지르크지가 동시에 박스로 들어가면서 높이에서 헤더를 노리는 그림. 심지어 뭐 지르크지 헤더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서 나와서 진짜 골대를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갔던 정말 아쉬운 장면도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극단적인 변화가 좀 그리웠던 것 같기는 해요. 뭐 경기를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지는 건 매한가지다. 우리가 이거를 따라잡으려면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해야 된다. 이런 뭐랄까 용단? 용단은 너무 거창한가? 결단?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승점 1점은 1대1로 챙겨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번 경기가.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맨유의 지공에서의 그런 한계점 맥과이어를 쓸 때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못하는데 이거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거랑 왼쪽 측면 과부하 거는 건 좋은데 이 오른쪽의 해결사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왼쪽을 팠을 때 여기서 유의미한 장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원톱 스트라이커의 문제 지금까지는 은베모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은베모 선발이 이 왼쪽으로 빠지면서 측면 과부하 거는 그 은베모의 역할이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대적 우위인 팀을 만났을 때 전력상으로 상대적 우위인 팀을 만났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계속 낼 수 있는가 베냐민 세슈코를 원톱으로 놨을 때랑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랑 질문들을 좀 남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